양의사분들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한약 절대 드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우리 한의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장인어른이 그 간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간경화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옛날에 쓰러지신 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한약을 절대 안 드세요. 장인어른이신 듯. 예. 네. 드릴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다니시던 그 병원에서 한약 절대 먹지 마라고 하시면 그분들 시키는 대로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근데 한약이 간에 안 좋다, 의학적 근거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근거. 네. 과학적 근거, 의학적 근거를 달라고. 사실 저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 얘기하시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실 저희는 이건 커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커리큘럼상에 양방 양리학이나 예를 들어서 생리학 이런 병리학을 다 배우고 거기다 한방적인 걸 배우니까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대한 판단이 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한방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치료하는 프로토콜에 뭔가 다른 게 끼어들었을 때 이걸 통제 변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은 차단하고 보는 게 퍼스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약을 그랬을 때 한약을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어디 뭐 건강하면서 무슨 좋은 뭐 민들레즙, 뭐 생즙 이런 거 드시고 그런 것도 카테고리가 전부 다 한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혹시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어디선가 제가 듣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저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찾아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아직까지 경험이 덜 아니요. 쌓였다. 제가 이제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제가 대치동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환자들 의사들도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는데 옛날에 논문 어디서 의사들 논문 간독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할 때 허벌 메디슨에 대한 간 수치 농도가 되게 높았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허벌 메디슨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간 개소주, 뭐 홍삼, 건기식,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 흑염소 이런 거.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뭐 칡즙, 뭐 좋다는 뭐 무슨 즙들 그런 게 허벌 메디슨에 모두 들어가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높았어요. 그게. 그래서 한약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처음 시작된 거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사실 한 2000년대 중후반에 막 이렇게 퍼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졸업한 젊은 한의사들이 정말 그런 건가? 왜냐면 저희들도 만약에 진짜 간독성이 있으면 조심해서 써야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다 이렇게 찾아봐서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한약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 사람의 간에 특이성이 있어서 알러지 질환이 있어서 외에는 양약의 항생제나 페니실린 쇼크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그거는 제가 뭐 필요하시면 논문 근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조사했었던 바라요.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자료를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약 복용하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거의 3년간 조사를 이제 추적 관찰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뭐 1000명 중에서 뭐 간에 이제 수치 상승이 있었던 분이 6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도 다시 따지고 보니까 병행 복용이었어. 예. 그러니까 한약 단독 복용 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간 케이스는 아직 그렇게 뭐 그런 그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외국 사례들 우리나라 사람 또 열났네. 네. 갑자기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약간 이 생각하니까 억울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게 그 한의사를 비하를 하는 거 뭐 이제 하여튼 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하고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문화 사대주의 수준이에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천연물이라든지 아니 허벌 메디슨을 먹고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요, 그거는 믿고요. 한의사들이 문제가 없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면 믿고 한의사들 이야기하면 안 믿어.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사대주의 개념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인데 어쨌든 그 미국에는 이런 조사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연구비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안 하는 건요, 돈을 안 줘서 그래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제 독성 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을 때에 천연물, 허벌 메디슨 가지고 나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드물었다가 그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슬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 계통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뭐 한약 혹은 천연물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쵸. 위험할 수 있는 약재들이 있어요. 네. 사극 보시면 사약 먹고 죽잖아요. 그 사약을 뭘로 만들게요?
한약이잖아, 한약. 그 시대에 양약이 어디 있었겠어. 한약 먹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100%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뭐 치면 이제 비소, AS, 구자 이런 것들을 써. 천호두, 구자 뭐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약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한약이든 양약이든 모든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소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간에서 해독하고 신장에서 해독하는 게 나은데 내가 해독할 수 있는 선까지 그거 잘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거를 오버해서 잘못됐을 때는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양약이든 한약이든 다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근데 그거를 비율로 따졌을 때 한약만 간독성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은 비율로 따지면 양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는 약 같은 경우 있을 때 저 같은 경우 진료 볼 때 다 봤거든요. 복약 같은 거. 혹시나 상충되는 거 문제되는 거 있으면은 그거는 설명 따로 드리고 요거는 뭐 한약 먹을 때 조금 쉬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때는 멈추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서 양방에서도 조금 이런 걸 알면은 사실은 오픈 마인드가 되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는 더블 보더라고 흔히 말하는 의사 한의사들이 있어요. 한의대 졸업하고 의대를 다시 가거나 의대를 졸업하고 한의대 가는 그 친구들은 두 가지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조절해서 쓰고 그러면 필요할 때는 한약을 썼다가 양약을 썼다가가 가능하기도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더 공부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한테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를 잘 낫게 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협업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리고 모델도 만들고는 있고. 그게 이제 이슬기 원장님 말씀하신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환자가 원하는 거는 저는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양방으로만 치료하겠으면 하십시오. 한방으로만 치료하십시오. 난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딴 건 일단 치워봐. 이거 내게 최고야. 그렇게만 자꾸들 접근을 하니까 뭐랄까 소비자 선택권이라 그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이 병은 양방적으로 이렇게 보통은 치료하고 한방적으로는 이렇게 치료하고 병명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중에서 선택해서 하세요. 라고 그런 지식의 그러니까 정보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전달한 다음에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셀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료법에 그렇죠. 대해서 보통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치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